2020년 벌써 6월 18일 아침 6시 10분입니다. 날짜 참 빨리 갑니다. 서울 나가면 찌는 듯한 여름더위인데 이것은 아직 견딜만 합니다. 밤에 잘 적에도 이불 덮고 자고. 어제 바쁘게 지낼 것 같다고 아침 첫 일기 기록에 그랬는데 바쁘게 지냈습니다. 책은 저녁에 소설책 한 20여 쪽 읽었나요? 그거 이외에는 책은 펼쳐보지 못했고, 요즘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와서 일 도와주는 선문고사 내외, 또 이것은 못을 와서 그 형님은 저 대문을 2014년인가 15년에 업자가 와서 다뤄놓고 한쪽이 얼마 못 가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걸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와서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용접기를 가져와서 그걸 다 한쪽 이렇게 세워서 일단 달고, 무슨 이제 제가 페인트 칠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건 제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솔청 만들으라고 새순 따는 도와서 소나무 가지치기 해주고 향나무 가지치기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점심 맛있게 지어서들 주시고, 제가 일주일 열흘 먹을 김치찌개까지 싹 준비해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덕을 많이 보고 삽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는지 늘 고마울 뿐입니다. 어제는 그렇고 2014년에 읽은, 요즘 제가 매일 과거에 읽은 책의 표지를 인터넷에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에 읽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그때 기록으로 남겨놨더라고요. 우선 이 얘기를 먼저 좀 읽고 방어제 영상 편지 69번째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려놨습니다. 그 당시에 원한이 사무치면 자신에게조차 동정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 두 도시 이야기의 배경이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 파리의 두 도시의 양쪽에서 참 그렇다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속여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 이야기도 있는데, 이 대목은 왜냐면 지금 우리 상황도 예전에 이 소설의 배경이 됐던 거기에 비하면 100배 1000배 좋아졌지만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뭐 부자들이야 괜찮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대목을 또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대의 폭력적인 상황 때문에 무시무시하고 흉측하게 변해버린 여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이 무자비한 여자보다 더 흉포한 여자는 없었다. 그녀는 강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성격에 영민하고 준비성이 철저했으며 칼같은 결단력에 단호함과 적개심이 묻어나는 분위기를 풍겼고, 무엇보다도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런 성격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만드는 아름다움 같은 것이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게 그녀를 단련시킨 것은 격동의 세월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가 군중을 지배하는 사나운 암호랑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부당한 일을 겪으며 키워온 남다른 감각과 어떤 계급을 향한 뿌리 깊은 증오 덕분이었다.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자였다. 설사 내면에 동정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무고한 젊은이가 조상의 죄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젊은이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부인이 과부가 되고 딸이 고아가 된다 해도 상관없었으며 그것마저도 성에 차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친척이자 먹잇감이며 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동정심이 없는 그녀한테 애원한들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조차도 동정심이 없는 여자였다. 만약 그녀가 전투에서 싸우다 거리에 쓰러진다 해도 그녀는 스스로를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내일 기요틴에 끌려간다 해도 자신을 그곳으로 보낸 사람을 찾아내어 대신 죽이고 말겠다는 강렬한 욕망 말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여자였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아주 맹렬한 여전사였을 겁니다. 지금 소설을 읽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한 스토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혹시 지금 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우리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시절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적도 가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아지면 안 되죠. 많아지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가 세우는 그 복수심, 자기가 갖고 있는 복수심이나 자기 나름대로 구성해놓은 정의에 대한 기준 이걸 가지고 거기에 판단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형제나 부모라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이런저런 생각에 2014년에 읽은 두 도시 이야기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편지 69번째 또 순자의 유효편에 나오는 짧은 구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문, 불약, 문지. 듣지 않는 것, 불문, 불약, 뭐뭐만 못하다. 문지, 그것을 듣는 것만 못하고. 문지, 불약, 견지. 이 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은 불약, 견지. 그것을 보는 것만 못하고. 견지, 불약, 지지. 그것을 보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만 못하며. 지지, 불약, 행지. 그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만 못하다. 아마 지가 어떤 진리나 중요한 가르침 이런 것일 수 있죠. 무엇을 이게 철학자나 사상가가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든가 성실해야 한다든가 이럴 겁니다. 그것을 듣지 않으면 듣는 것만도 는 못하고 그래서 좀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보는 것만은 못하고 보았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만은 못하고 안다고 해도 행하는 것만은 못하다. 그렇죠.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표현이 적당하지 보면 그림의 떡이나 다를 바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하시되 쓰지는 가르침은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편이 낫고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좋고 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나으며 아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더 좋다. 결국 교육과 수양의 최종 목적은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글쎄 뭐 교육, 수양 뭐 이런 고차원의 얘기를 꼭 우리 일상생활에서가 그렇지 않을까. 선하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가르침을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했던 분들이죠. 행했던 분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먹고 있는 밥 한 그릇에 와서 그것도 좀 어렵게 지은 밥
또 일부를 떼서 나누어 먹을 줄 알았었죠. 어렸을 때 큰댁 사랑방에 7 식구가 살 적인데, 그때도 그 보따리 장사 이웃 동네 할머니가 저녁에 늦어서 그 밤 산길을 가는 게 어려워서 그러면은 그 한쪽을 또 내서 거기서 쉬고 가게 했습니다. 밥을 아침 지어드리고 주고 같이 밥상에 앉아서. 이게 장애가 있던 분이었는데 미안하니까 그 보따리 지고 다니던 데서 뭐 양말이라도 몇 켤레 꺼내서 고맙다고 어머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지식으로 많이 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으로 옮겼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생각조차도 아마 거의 안 했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 어머니보다 학교 교육은 정말 엄청나게 더 많이 받았지만 책 읽은 것도 훨씬 더 많이 수백 수천 배겠지만 그런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고 하는 데서는 전혀 근처에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2015년 8월 7일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실천 행에서 멀어지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게 해서 순종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 정권을 누가 잡든 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생각조차 안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를 어쩔까? 그저 고민만 하다 말 뿐이니 이러고 있는 나도 답답하다. 정권이 바뀔 적마다 교육 바꿔놓는다 그러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보니까 과거에 그 말하자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자신들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적에는 누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어떻게 감히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하 저러면 안 되지.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권에 대한 비판의 옳고 그르고의 여부를 떠나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비판의 잘못된 점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대통령 말도 안 듣느냐 이런 거로도 하면 그럼 박근혜 정부 쪽에도 박근혜 말 다 들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노래를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읽고 오겠습니다. 불문, 불약, 문지. 듣지 않는 것은 그것을 듣는 것만 못하고, 문지, 불약, 견지. 그것을 듣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만 못하며, 견지, 불약, 지지. 그것을 보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만 못하고, 지지, 불약, 행지. 그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만 못하다. 순자 유효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용기를 내서 좌니리의 뜨거운 안녕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또 다시 말해주오.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다정히 손을 잡는 밤,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집시다. 아프게 마음 새긴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울음이 나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이라고. 앵앵거리는 벌레가 나중에 귀찮게 합니다. 또다시 말해주오. 사랑하고 있다고. 비둘기 나란히 구구대는데 기어이 떠난다면 보내드리리. 너무나 깊이 맺힌 그날 밤 입술 긴긴 날 그리워 몸부림쳐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이라고.